자, 이어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문화, 또 다문화뿐만 아니라 다원화된 가족이다라는 말들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 또는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다라는 것이 있어서 매 5년마다 이렇게 다원화된 가족들,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좀 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부터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다문화 가족이란 어떤 의미냐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 이민자와 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즉, 외국에서 오신 결혼을 위해서 오신 남성분이 되었든 여성분이 되었든 결혼 이민을 오신 분과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과의 이루어진 가족이 바로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민자의 그 입국 초기에서부터 그리고 가족 형성기부터 또 자녀의 양육의 과정에서부터 기존의 이제 다른 어떤 건강한 한국 내의 분들보다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과 또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자라온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르고요. 또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언어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상대방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오해를 좀 풀어나가는 과정들도 실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이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의 복합적인 양상을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적인 접근의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다문화 가족들이 겪는 어떤 그 의사소통의 문제, 결혼 이민자가 주로 겪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아무래도 그 서로 인류는 어떤 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글이나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또 상대방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들의 도구로 사용들을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부분 이외에도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바로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어려서부터 한국말에 익숙해지고 모국어, 어머니의 말과 또 아버지의 말을 양쪽에서 습관을 어려서부터 함께 익숙해져 오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나라에 대한 말들을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아이는 유치원을 가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굉장히 언어 습득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표현 능력이 월등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결혼 이민자의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어떤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아이처럼 순수하게 배워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많은 어떤 표현들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이와의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 또 시부모나 또 친인척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이제 문화의 차이도 뿐만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어떤 본인의 의사와 또 상대방이 전해준 의사를 좀 잘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의 어떤 표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 또 심한 경우에는 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의 의사소통 어려움은 또 어린 자녀들에 대한 학습을 좀 지원해주고 또 요즘 이제 거의 학교에서의 공부가 이렇게 매일 알림장 해서 내일은 뭐 합니다, 오늘 뭐 합니다, 그래 준비 뭐 해주세요 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도 챙겨봐 주십사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죠. 근데 아무래도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제반되는 업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처리하시는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어려움과 관련되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들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문화적인 어떤 차이로 인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는다 하는 건데요. 한국 사회가 아까도 그 1교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이제 혈연 중심적 사고, 또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 그리고 저개발 국가와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외국인 배우자의 적응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문화사대주의라고 표현하면 좀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인들, 백인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자세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복지국가인 나라, 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아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피부가 하얀색 그런 백인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저자세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2차 대전 이후에 그 일본이 패전하면서 새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많은 문화적인 어떤 혜택들, 나라의 어떤 중심을 잡기 위한 노력들에 도움을 줬던 나라들이 미국이라든가 영국, 뭐 이런 서구 유럽 국가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은 우리보다 우월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어떤 이득을 가진 나라다라는 것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학습이 되어 왔고요. 또 실제로 아직도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이런 사람들을 늘 보다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고마움의 표시로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어떤 그런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대신에 이제 동남아에서 오시거나 뭐 우리의 근로자로 들어오시거나 결혼 이민자로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우리의 많은 분들이 처세가 당당하시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일상에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성인으로서 그런 자세들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수평적인 어떤 자세, 위아래가 없이 수평적인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 기회에 빌어서 좀 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죠? 네,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의 피부색을 물려받는 자녀의 경우에 학교에 가서 또는 이웃 등과의 대화에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1990년대 이후에 2000년대가 되면서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많은 국제결혼 이민자의 가족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놀림들을 당하고 왜냐하면 흔하지 않은 케이스가 시작이 되었었으니까 또 시골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화사대주의나 아니면 또 그 피부색에 의한 어떤 차별들, 이런 편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표현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은 또 가족 내에서의 또 폭력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많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구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문화 가족 국제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이 어떤 안타까운 소식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이제 남편분들이 음주 후에 어떤 불평이나 불만들에 대한 표현들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 상대방의 어떤 정확한 의사 표현을 모르다 보니까 그것이 지속적인 어떤 폭력으로 이어져서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에 많은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경우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다문화 가족 내에서 결혼 이민자가 주로 경험하는 문제의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할 때에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이나 어떤 문제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어떤 일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하는 문제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모든 다문화 가족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국제 결혼을 하셨던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 아니면 직업적인 특성을 좀 보시면 그 농촌 지역에서 오랫동안 결혼을 못 하신 상태에서 노총각으로 계시다가 이제 국제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농촌이나 어촌이나 뭐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한국인 부모의 이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또 빈곤에 처할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러한 가정에 오셨습니다만 물론 그 지속적으로 결혼했다라고 해서 바로 상황이 낚여지는 건 아니어서 그런 어떤 위험한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고요. 결혼 이민자가 또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지원이나 풍족한 생활을 원해서인데 결혼 전에 한국 남편의 사회 경제적 계층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는 배우자 또는 시부모가 경제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또 그 이민자분께서 자유롭지 못하죠. 네. 그리고 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되면 또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의료나 또 경제적인 지원이나 또 사회복지 지원 서비스나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어떤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문화 가족으로 초기에 결혼해서 이미 오신 분들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주변에 이제 상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제 굉장히 또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모국에 가족을 위해서 또 돈을 송금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가족 내에서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대한 상담도 몇 건 있었고요. 또 법원에서 이제 이혼 문제 때문에 다문화 가족분들이 결혼하셨던 분들이 이혼을 하러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 서류가 굉장히 작은 글씨로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한국인 남편분보다는 또는 한국인 아내분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러저런 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이혼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위원들이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분이 이제 이혼에 성공하신다 해도 이제 바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어려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부부 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및 이혼의 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다문화 가족 형성기에 결혼 초기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의사소통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국제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노총각에 속하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어떤 지위에서에도 좀 이렇게 높은 계층들은 아니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의사 표현의 방식을 좀 답답한 것들이 쌓이면 어떤 폭력적인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가부장적인 남편의 생활과 또 성격과 또 결혼 이민자 간의 생활 방식의 차이, 또 경제적 차이로 인한 갈등, 또 자녀 양육 및 또 가족 시부모 또는 뭐 그런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관계로 인한 갈등, 또 남편의 음주, 도박, 또 뭐 다양한 이유로 부부관계에 대한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가정 내 갈등이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것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로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결혼 이주 여성의 약 42.1% 정도가 가정폭력을 좀 경험했다라는 보고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 가정폭력뿐만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언어적인 학대, 또 건강상의 불이익, 또 신체적 학대, 또 경제적 학대, 성적인 학대 순으로 경험하였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 갈등과 가정폭력, 그리고 남편의 어떤 건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혼 이민자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으로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중에서 약 한 9%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천안지원에서 조정의원으로 조정의원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담하는 1년에 한 30케이스, 서면일이었든 아니면 실제 대면 상담이 됐든 약 30케이스에서 20케이스에 30케이스 정도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3케이스, 4케이스 정도가 지금 한 4개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 1년에 한 3케이스에서 4케이스 정도는 다문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천안 지역사회는 조금 더 통계치보다는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개 지금 말씀드린 의사소통도 어려웠고 또 남편이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차별하는 경우들 또 부부 갈등이 좀 생겼을 때 그런 어떤 가정 폭력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성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을 서로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잘 좀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갈등들이 좀 많아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어디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특히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런 것들 아무리 상담소에 가셔도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의 내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결혼 이민자가 다 겪고 있는 아픔으로 내재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자녀의 출생과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첫 아이, 둘째 아이 날 때는 저희는 그 장인 장모가 안 계셔서 저희 큰 처형이 장인 장모처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 집사람 아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해산 후에도 일정 기간 이제 우리나라는 산후조리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보호를 케어를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이제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도와주실 분이 시댁 어른이거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하는 이런 그 산후조리원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많은 도움들을 받지 못하고요. 또 하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시려면 뭐 그래도 친정 어머님이나 누가 좀 옆에 계셔 주시고 손잡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과정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건강 상담이라든가 산후조리 및 돌봄에 대한 지원 등을 받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 이제 도시에 계신 분들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많은 도시 농촌 지역에서의 어떤 이러한 산후조리에 있어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료적 서비스에 접근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한국 결혼 이민자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수록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은 한국어 실력이 일치월장하면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엄마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빠와 좀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엄마를 의사소통에서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엄마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적인 어떤 지원들이 아니면 교육적인 어떤 돌봄들이 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관계에서도 양육 과정에서도의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가족 체계 내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함께 또 한국 사회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경험들을 다양하게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순하게 사회복지의 문제를 떠나서 다문화 가족이 그 국제 결혼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또 굉장한 도전인 거죠. 그래서 그 모험과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에 관심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주고 도움의 손길들을 좀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심들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 상담이라든가 어떤 봉사활동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기회에 그런 어떤 활동들에도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문화 가족 내에서의 결혼 이민자가 주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이해인데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부부 체계와 함께 이 자녀 체계까지가 함께 동시에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부 간의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또 이 결혼의 과정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가족 내에서 부모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내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의 일반 가정과는 좀 다르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만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동시 개입적인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이중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제 건강한 방법, 다문화 가족이니까 모국어도 배우고 아빠 한국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 또 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그럼 3개국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을 언어라는 거는 특히나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족 내에서 잘 교육이 되고 문화적인 어떤 경험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중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문화적인 어떤 차이 또는 아빠와 엄마의 문화적인 차이도 이해를 해서 엄마의 문화도 이해하고 아빠의 문화도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수용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한 방법들도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뿐만 아니라 예절이라든가 한국 사회 문화 내에서의 어떤 특성들, 습관들 이런 것들도 함께 배워가는 어떤 필요성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부부 체계뿐만 아니라 자녀 체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가족 체계론적인 어떤 관점에 근거한 사례 관리가 좀 실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러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신체적 외모로 인한 갈등과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외모나 또는 피부 색깔 또 뭐 이런 신체적인 어떤 차이 등으로 인해서 내적인 어떤 갈등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는 개인에 대한 자아 정체감 형성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저 아이들과 달라? 아니면 나는 그러면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린 시기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러한 자아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더 확대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또 접어들게 되면서는 또 외모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또래로부터 외모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놀림을 받는다거나 따돌림 등을 받게 되면 또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들을 초래하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게 되고 또 이러한 과정들이 연속되면 학교에 적응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연속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표출해 내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다문화 자녀들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구분 짓고 또 하는 것들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좀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탈시설화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념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다시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리시면 좋을 텐데요. 사회적인 어떤 그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을 시설에 격리했던 것들이 그렇게 해서 케어를 해드렸던 것이 과연 그분들에게 좋았었느냐, 좋은 효과를 발휘했느냐 하는 것들을 되새겨 보면 되죠. 실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사례 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케어를 위한 어떤 방법들로 전환되어서 발전되고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라고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로 특별히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별도의 활동들을 만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어떤 방법이겠느냐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문화 감수성을 가지고 어떤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언어 발달 지체로 인한 학습 능력 부진 및 취약한 교육 환경입니다. 예, 가정에서 불충분한 한국어 습득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유치원 다니면서 거의 정상적인 가정 아이들은 한글을 다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초등학교 오면 벌써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글은 가르치지 않으신다 해요. 그래서 이건 다 배우셨죠? 그리고 벌써 그 다음 과정을 수학에 있어서요, 뭐 가장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정도도 다 배웠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가르치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나 어떤 이중 문화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한국어 습득이 일반 가정들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에도 수준이 늦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와서 학교에 대한 학습 이해에 대해서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어떤 성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가족 자녀라도 부모와 관심과 교육 지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좀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부모 코칭, 또 이중언어 습득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언어 역량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에 또 서비스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이제 폭력과 차별로 인한 정서적인 어떤 취약성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언어 능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오히려 자꾸 그런 게 쌓이면 내가 의사 표현이 서툴고 한국어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어떤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하는데 실수가 생길까봐 두려워지게 되고, 또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은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서기를 꺼려하거나 또는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시선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게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들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들로 이어지는 어떤 반복되는 악순환적인 어떤 고리들을 시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인 사회적 분위기, 또 가족 내에서의 가족 문화와 놀이 문화의 차이, 또 문화적 이질감을 느낄 때 아이들은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어려움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게 쌓여서 이제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게 인식하게 되고, 또 자아 개념이 부정적일수록 또 정서적인 또 행동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러한 정서적인 어떤 취약성으로 연계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자녀의 교육 및 학교 적응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가정 내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생긴 문제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사회 문제로 연계되는 이런 악순환되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잘 적응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훌륭한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필요하죠. 다문화 학생 비율이 2010년에는 약 한 0.44%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2018년에는 약 한 1.89%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문제점들로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2017년에는 1.17%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그 학생 중단율이 약 한 0.87%라고 그러면 그에 비해서는 약 한 1.5배 정도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로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의 교육 및 학력 수준 저하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 지원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까지 하고요. 3교시에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